로마가 정말로 이 와인 역사에서 큰 역할을 뭐로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바로 지금의 와인 산지, 유명한 프랑스의 와인 산지를 다 만든 것이 로마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욱 교수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 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와인에 대해서 쭉 다뤄왔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지금까지 다뤄온 와인의 시작 그리고 현재까지를 좀 짧고 굵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의 와인,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와인, 그리고 이제 로마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까지 전달을 했는데 그렇죠. 그 이야기의 전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뭐 최초의 와인은 그 조지아에서 시작된 걸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노아가 그 포도를 재배한 곳이 그 터키에 있는 아라라트 산 자락으로 쭉 연결되는 아르메니아라는 국가의 가능성이 현재 제일 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르메니아 국가에 노아의 방주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으로 이어지면서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고 이것이 이란의 시라즈 문명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라는 말씀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집트 와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집트 와인의 신인 오시리스가 그리스 와인의 신인 디오니소스에 영향을 줬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죽었다 살아나고 둘 다 지옥에도 가기도 하고 뭐 땅속으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겪었다. 그리고 이집트가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곳 중 하나가 지금 현재 레바논인데 이 레바논에서 뭐가 피어났냐면 페니키아 문명이 피어났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 문명을 통해서 그리스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고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도시 이름이 비블로스였고 그 비블로스가 바이블 성경의 어원이 됐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페니키아인이 세운 식민 도시가 카르타고였는데 그렇죠. 카르타고와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로마가 이기게 되고 로마가 그 문화를 병합하면서 카르타고가 갖고 있었던 마고라는 농업학자가 쓴 이 와인 제조 및 포도 재배에 관련된 책을 가져가면서 로마가 드디어 제대로 된 포도 기술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와인 제조 기술을 갖게 됐다.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짧게 압축했는데 이게 막 수백 년, 수천 년의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3,000년. 한심하다. 3,000년 아니다. 3,000년 아니네. 6,000년이네. 와,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8,000년이고. 아니, 이집트 문명이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6,000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끝났어요. 근데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까지 와인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로마는 잘 몰라요. 로마에 와인이 영향을 준 게 있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그리스의 와인 문명이 그대로 로마로 넘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그 신이잖아요. 그리스의 와인의 신이 디오니소스면 그 이름이 로마로 가서 바쿠스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바쿠스가 우리가 자주 마시는 바카스가 됐다. 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거 외에 로마가 정말로 이 와인 역사에서 큰 역할을 뭐로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바로 지금의 와인 산지, 유명한 프랑스의 와인 산지를 다 만든 것이 로마입니다. 보르도, 뭐 부르고뉴, 뭐 이쪽 계를 다 만들었어요. 아니 프랑스잖아요. 맞아요. 로마는 이탈리아인데요? 로마 이탈리아지. 하지만 이 프랑스 지방과 영국의 잉글랜드 지방까지 다 점령을 해버리죠. 대제국일 때. 예.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한 인물이 누구냐? 로마 역사에서 가장 뭐 위대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유명하고 바로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가 기원전 58년도부터 이제 기원 51년도까지 10년 가까이 갈리아, 그러니까 프랑스 지방 지금으로 보면은 네덜란드 남부도 여기 해당되고요. 독일 서쪽, 라인강 서쪽도 해당되고요. 스위스 지역까지 다 해당되는 이쪽을 원정을 떠나면서 결과적으로 그곳에 라틴 문화를 심어놨죠. 로마 문명을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어로 그 프랑스는 갈리아라고 불린대요.
아, 갈리아는 들어봤는데. 네네. 거기 갈리아 원정, 뭐 갈리아 전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원정은 뭐 실은 살짝 그 언어 순환을 좀 시킨 그러니까. 단어인 것 같고, 뭐 갈리아 전쟁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네. 약간 서유럽으로 네. 이제 점령 전쟁을 간 거잖아요. 네. 근데 군인이 간 거랑 네. 그게 뭐 와인이 된 거랑 뭔 상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투를 벌이고 그중에 지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 군인들이 평상시에 맨날 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다가 자식도 낳고 뭐도 하면은 결국은 옛날 그 시대의 산업은 농업이 위주랍니다. 아, 다 농부가 된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직업 군인 말고는 그렇죠, 그렇죠. 농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높은 사람이면은 뭐 거기에 이제 기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뭐 영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높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의 문화 중에 하나였던 이 와인 제조를 아, 갖다 놨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자체가 영국으로 물류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도시였어요. 로마 시대부터. 아, 물리 요충지 뭐 이런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을 많이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된 거죠. 결국 이제 군인들을 그곳에 남겨놔서 그 군인들이 농업인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로마가 남겨놓은 프랑스 와인 산지의 시작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결국엔 포도를 심는 법을 거기다가 남겨놓은 거잖아요, 로마가. 네네네. 그럼 그 전에는 그쪽에서는 포도는 안 길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쪽은 다 게르만족이었잖아요. 아, 그렇지. 독일 쪽이니까 그렇죠. 바이킹이고 뭐. 그렇죠. 더 위쪽은 바이킹이고 밑에. 근데 게르만이라는 쪽 영역 자체가 실은 약간 바이킹을 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영역이 넓죠. 그쵸. 네, 그래서 그때 그들이 마시던 것은 와인이 아니고 뭐요? 맥주. 맥주. 아, 그렇지. 그래서 독일은 맥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날씨가 추운 곳에는 포도가 잘 자라질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선 주로 이제 밀이나 보리 같은 걸로 만든 그런 잡곡으로 만든 맥주를 많이 마셨던 거고, 그 맥주를 많이 마시던 통이 맥주를 많이 저장해놓은 통이 나무로 만든 오크통이었고, 그래서 그 오크통 문화를 로마가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와인에 오크통을 넣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면 안 넣었죠. 그전에 암포라라 그래가지고 항아리. 그 조지아처럼 땅에 묻는 그런. 뭐 그런 항아리도 있었고, 얇아가지고 뾰족해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잡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오크통 나무로 된 통을 사용하면서 무게가 5분의 1로 줄어들고 이제 깨지지 않으니까. 흙보단 가볍죠. 훨씬 가볍죠. 그렇죠. 예. 그전에는 거의 뭐 그 와인 1리터였으면은 그 암포라도 1kg 예, 비등비등 했는데 이제는 훨씬 더 가벼워지니까 이동하기도 편해지고 그리고 보관하기도 편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르만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와인 저장 용기도 발달시킬 수 있었다. 야, 그럼 어떻게 보면 와인이 진짜 계속 변하네요, 이게.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라틴 문화가 들어가는 로마 문화가 들어간 것이 프랑스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확실히 프랑스는 게르만의 문화와 합쳐 있는 거구나. 그렇죠. 이 로마의 문화가 되게 묘하게 공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종도 라틴족과 게르만족이 굉장히 많이 섞였어요. 있고. 그러니까 독일 쪽 보면 좀 더 게르만 쪽에 가까운 거고, 그렇죠. 프랑스 쪽을 보면은 이 게르만족과 라틴족이 같이 섞여 있는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도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는 데가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독일도 있을 거고, 뭐 스페인 쪽도 있을 거고, 오히려 동쪽도 있고, 막 체코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가 다 보면 와인 산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보자면은 뭐 독일도 다는 아니고 일부 서부 쪽이었고, 중심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개척을 했다고 했었을 때는 프랑스 중심인 것이고, 근데 대신에 밑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뭐 이탈리아. 그러니까 왜 프랑스는 이렇게 와인으로 유명해졌는데, 그렇지. 왜 우리가 이탈리아는 프랑스보다 딸리는가,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약간 막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많이 닮은 나라래요. 뭐가 닮았냐? 외세 중앙 집권 체계가. 왕이 그죠. 왕이 힘이 셌다는 거죠. 왕이 힘이 셌다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탈리아 다 쪼개져 있었잖아요. 도시국가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그 19세기 후반에 통일을 해요. 무슨 발디인가 뭐인데? 가리발디. 그치, 맞아. 가리발디. 어렵다. 그리고 샤르데냐 왕국 중심으로 하고, 당시에
그 언어를 피렌체 언어로 공용어로 해서 그러면서 수도도 로마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로마가 수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교황청 따로 있고 그다음에 피렌체 공국 따로 있고 위에 따로 있고 막 그렇죠. 그랬어요. 밑에 시칠리아 왕국 있었고 샤르데냐 왕국 있었고 피렌체 있었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 와인 재배 방법, 와인 농법에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다 이쪽저쪽 다 다른 거예요. 조금씩.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뭐랄까 집에서 만든 술 느낌? 맞아요. 가양주 같은 네, 홈메이드 와인 같은 이런 느낌이 강했고 아직도 그래서 그 문화가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탈리아는. 네.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와인 잔에 멋지게 마시는 문화도 있다면 정말 그냥 집에 대충 만들어서 그냥 뭐 어딘가 그냥 항아리 같은데 쑥 담아가지고 그 지프로 나기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마시는 그런 문화가 많이 이탈리아에 남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양성은 확보가 된 건데.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고급성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겠네요. 고급성에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페인도 있잖아요. 스페인도 와인 유명하지 않아요? 스페인 유명하죠. 근데 프랑스가 훨씬 딸린단 말이에요. 그렇긴 하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요? 네. 스페인은 1492년도까지 무어인 그러니까 이슬람 개혁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던 곳이었어요. 맞아. 뭐 산티아고 가는 길. 맞아요. 그 이슬람이 뭐 이거 다 잡아가지고 그쵸. 최후의 보루. 그래서 거의 뭐 7, 800년 동안은 이슬람의 세력이 상당히 영향권이 있었고 그래서 유명한 음식도 있잖아요. 이슬람의 영향권 받은 음식 중에서. 뭐가요? 빠에야. 그 이슬람 거예요? 쌀이잖아요. 쌀류잖아요. 그렇구나. 그것도 상당히 받은 거고 실은 그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하몽이잖아요. 네, 하몽. 하몽도 이 종교와 연관이 돼 있어요. 뭐냐면 돼지고기잖아요. 그렇죠. 이슬람교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 교도들이 다 이제 지배를 한 다음에 이걸 레콘키스타 그래가지고 리콘케스트를 다시 지배하는 맞아요. 뜻인데 이때의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진정한 카톨릭 교도면 이슬람 버렸다면은 그 증거로 돼지고기 먹으라 한 거야. 잔인해. 진짜 잔인하지. 진짜 잔인하니까요. 야, 그래서 스페인이 돼지고기 유명한 거예요. 좀 애매하다.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스페인도 그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네네. 이게 프랑스보다 딸린 이유는 이슬람이 술을 못 먹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그 8세기 후반, 그러니까 700년대 후반쯤에 이 아랍에 있는 그 이슬람 제국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제국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중동쯤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이 스페인 피레네 산맥 아래까지 갑니다. 근데 이걸 막아준 게 누구냐? 누가? 더 이상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라든지 북진을 막은 거예요? 북진과 밑으로 내려오면 또 이탈리아지. 로마 교황청이죠. 이걸 막아준 게 누구냐? 이걸 막아준 게 프랑크 왕국이었던 거예요. 프랑스? 지금의 프랑스지.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이슬람세를 막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필요해? 프랑스인 거예요. 그렇죠. 이탈리아는 다 쪼개져 있지. 그치, 힘이 없지. 스페인은 뭐 저쪽에서 반은 뭐 이슬람 계열이지. 그렇죠. 누구를 믿냐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프랑스라는 점이 중요했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도 결국은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카를로스 대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칼로스. 그 사람을 주게 되죠.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종교와 정치와의 결탁. 그때 당시에 그걸 통해서 이 샤를마뉴가 또 자기가 전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자기의 왕관을 또 누가 씌워줬어? 교황이 씌워줬어. 황제의 황제의 관 하여튼 그 크라운을 그 교황이 세워줬으니까 또 고마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사람 많이 죽였어 미안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 쫙 수도를 만듭니다. 이 수도원에서 바로 예수의 피를 만들어야지.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도원에서 열심히 와인을 만들었던 거예요. 잠깐만 이건 다시 나중에 좀 얘기하고 저는 궁금한 게 다시 로마 얘기로 들어갈게요. 그럼 로마가 지금 와인 세계, 그러니까 와인 역사에서 영향을 끼친 거는 많은 지역을 점령해서 이거를 퍼뜨렸다.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 프랑스, 갈리아 쪽.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와인 하면 떠오르는 나라 프랑스를 만든 게 로마 제국인 거네요. 와인의 제국 프랑스를 만든 거는 정말 로마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와인 산지를 만든 것도 로마고. 근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갈리아지랑 정복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기독교 세력과 프랑크 왕국이 결탁을 했고. 여기서 굉장히 그 카톨릭에 대한 영향이 세지죠. 아직도 프랑스는 카톨릭이잖아요.
그렇죠. 예, 독일 쪽은 신교가 많고 예, 예, 예. 하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실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이집트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로마 그 와인의 재배법 이게 조금 많이 변화가 있었고, 포도 재배법. 그렇죠. 예. 포도 재배법 그다음에 뭐 거의 그리스 뭐 신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로마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산업화를 좀 만들었다. 산업화 시켰어요. 그런 느낌이네요. 산업화 시킨 거에 대한 초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맞아요. 근데 그 초석이라는 것은 늘 어디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수요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수요였던 거예요. 아, 그것까지 연결되는 예. 거구나. 그리고 제조 공장은 수도원. 수도원인 거고. 네, 야, 재밌네. 예. 지금 수도원과 와인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까지 담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요까지만 딱 하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로마가 와인에 영향을 준 게 어떤 게 있는지. 자, 지금의 프랑스의 와인 산지를 다 만들었다. 그리고 기독교를 전파해서 그 수요를 제대로 만들었다. 만들었다. 예. 이 두 가지 역할. 그게 지금 현대 와인의 시초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 왕국의 힘이 센 왕들과 결탁을 해서 뭐 좋게 얘기하자면 이 서유럽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지켰다. 지켰다. 예. 그래서 와인 수요가 더 늘어났다. 그치, 왜냐면 이게 이슬람이 올라갔으면 또 와인 산업이 확 죽었을 거니까 이게 근주라서. 그렇죠. 오케이. 그거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다룰게요. 네. 아무튼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서비스 부탁드릴게요. 안녕. 맞습니다. 감사합니다.